예, 여러분은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지요?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 보면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바둑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주가 고향인 권주리 프로 기사와 함께 또 바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당히 앳된 소녀의 모습입니다. 예, 본인 소개를 멋지게 한번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전주 출신 프로기사 권주리 초단입니다. 작년 8월에 입단을 하게 되었고요. 네. 올해부터는 바둑 리그를 뛰고 있습니다. 프로 여성 프로 기사인데 우리나라에는 여성 프로 기사가 이제 55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55번째로 지난해 된 거네요. 네. 예. 제가 55번째로 됐고요. 남자 기사는 265명, 여자는 55명 해서 총 320명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 바둑 그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 험난한 과정을 견뎌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바둑을 이제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둑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요. 이제 바둑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바둑기실에서 하루 종일 바둑을만 만지게 되다가 이제 프로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뭐 서울도 올라가고 연구생도 되고 그랬습니다. 6살에 바둑을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집안에 뭐 바둑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네, 시청 다니시다가 그 직업을 어. 사표로 내시고 야, 그 좋은 공무원을 네. 그만두고 네. 바둑을 두신 거예요? 네, 사표로 내시고 바둑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바둑을 하게 됐고요. 뭐 집에 있을 때나 항상 바둑알 만지고 계셔서 TV도 잘 못 보고 TV도 켰다가 끄게 됩니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가 항상 그 검은 돌, 흰 돌 가지고 이렇게 바둑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바둑알을 접하게 된 모양이네요. 네, 아무래도 아빠가 너무 좋아하게 되셔서 제 생각이지만 뭐 아빠가 프로기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걸 저한테 이루라고 이야. 하신진 않을까. 그때 당시로는 이제 뭐 바둑알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하고 사실은 뭐 네. 알까기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6살에 단수죠. 이렇게 그 상대 그 따먹는 거 네. 그걸 처음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그 기억 나요 혹시?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는 그 돌을 바둑을 집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집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둑판에 이렇게 줄에다가 이렇게 똑바로 놔보라고 빼곡히 연습시키셨던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맨날 그 돌 잡는 연습만 했던 기억이 나요. 참 아버님이 그렇게 공무원까지 그만두고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학원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여성 프로 바둑 기사가 됐는데 14년, 15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이뤄낸 거잖아요. 네. 연구생 시절 한 6년 과정을 겪었다고 하던데 그 기간에 바둑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수차례 들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도장에 달려면 서울에 가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12살에 그래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13살에 연구생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바둑이 잘 안 될 때나 그럴 때는 이제 학교도 제가 수업을 빼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둑만 하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바둑도 안 되니까 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안 하겠다고 하면은 엄마랑 아빠가 그냥 너는 그냥 계속 해라 약간 그러셔서 되게 짜증났던 기억이 나요. 바둑은 되게 어려웠는데 계속 그래도 하다 보니까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20살 나이면은 한창 또 화장에 관심도 있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할 텐데 바둑만 하루 종일 두다 보면 좀 외롭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삶이 너무 단조롭고. 네, 제가 좀 하루 종일 진짜 오전부터 밤까지 도장에 있게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 생활을 계속 하면은 날씨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다방면에 그래도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딱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입단하고 해라. 다 무슨 말을 해도 입단을 하고 해라. 프로까지는 따놓고. 네, 프로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 네 원하는 거 해도 입단까지만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기숙사 생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 프로 기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밥 먹고 나서 항상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건지 일과가 어떻게 돼요? 사실 그 도장 일과를 따르게 되는데 만약에 도장에서 6시 반에 일어나라 하면은 이제 6시 반에 일어나고 만약에 6시 반에 운동을 해라 하면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시켜요. 막 새벽 영하 10도 막 이러는데도 뭐 정신력 강화 훈련이라면서 막 운동장 막 10바퀴씩 뛰게 하고 막 늦으면은 막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그래도 수업 자체는 9시부터 9시, 밤 9시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필요에 의하면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개 지금 한 300명 남짓 되잖아. 여성 프로기사가 55명이고. 네. 남자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다 바둑 관련돼서는 신동 소리 듣고 대개 6살, 7살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그 300명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소리를 안 들으면 프로에 입문할 그런 뭐라 해야죠. 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1등부터 이제 300 몇 등까지 랭킹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앞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힘듭니다. 이제 프로에 입단하게 되면은 맨 처음 50판을 채워야 하게 되는데 이제 랭킹을 올리려면 아무래도 그 50판을 잘해서 랭킹을 최대한 올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별한 눈에 띄는 성적이 없는 이상 랭킹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인트를 따야 되는데. 네, 포인트를 따야 하는데 이제 특별히 뭐 세계대회 우승, 뭐 국내 대회 우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별히 임팩트가 없었으면 랭킹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프로 기사는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는 거지? 뭐 이세돌 그분야 이제 뭐 광고도 나오고 또 대전료도 받고 하니까 네. 대진료도 할 텐데 어떻게 그 생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삶의 안정은? 보통 선수 기사와 보급 기사가 있고 사실 선수 기사와 보급 기사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자가 남자 기사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수입으로 올려요. 아무래도 여자 기전이 따로 있고 통합 기전은 이제 여자도 나갈 수 있고 남자도 나갈 수 있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게 되는데 수입은 뭐 지도자의 길, 뭐 보급의 길과 선수의 길이 있는데 이제 보급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뭐 해외 보급 길, 국내 뭐 군부대 보급 여자가 할 수 있는 길은 뭐 방송 일 그리고 뭐 보육원, 유치원 그런 식으로 그런 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기관에서 보급 활동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방에 가셔서 학교도 있거든요. 지금 춘천에 한국 바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진로는 다양하네요. 네.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해서 딸을 프로 기사를 만들었고 또 여동생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네, 뭐 여동생까지 사실 꼭 해야 하나 싶었긴 했는데 사실 여동생도 재능이 뛰어난 편이어서 아빠가 아무래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둑 가족이네요. 네. 아빠가 정말 바둑을 좋아하셔서 저희 집이 전부 다 바둑을 두게 됐어요. 그 만나면 온 가족이 대화가 오로지 바둑 얘기만 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주된 관심사가 바둑일 것 같아요. 네, 주된 관심사가 바둑이고요. 보통 집에 프로가 있으면 그래도 그 프로 위주로 가는데 동생이 입단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안의 초점은 동생 입단 준비에 항상 초점을 맞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입 수능 보는 것처럼. 네, 항상 그 1년 떨어지면 다시 재수 이런 식으로 계속 집의 분위기도 그 아이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일 그 프로 기사로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이분처럼 훌륭한 분이 좀 되고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존경하는 분도 있고. 네. 저는 존경하는 분이랑 좋아하는 기사랑은 달라요. 네. 그래서 존경하는 분은 전주 출신 이창호 국수님이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기사는 류이나이웨이 구단인데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고 이제 외국 기사세요. 중국 기사인데 네. 그분이 이제 나이가 50세가 넘으셨는데도 세계 최정상 여자 바둑에 군림하고 계시고요. 젊었을 때는 남자 기사와 대등하게 성적을 펼치셨어요. 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바둑에 대한 열정에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제 프로 기사들 두는 성향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촉은 좀 여성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성향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여자 기사가 훨씬 좀 잔잔하게 둔다고 해야 하나요? 네. 약간 조곤조곤하게 섬세하면서 부드럽고. 네, 그렇게 두는 성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도 여자 기사들이 다 대체적으로 진짜 다 전투적이에요. 남자 최정상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강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계시지만 좀 섬세하게 두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자 기사는 대체로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군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도 지켜봤죠? 네, 저는 이제 1국, 2국까지는 한국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후로부터는 중국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중국에서도 그 알파고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항상 저희가 시합이었는데 그 시합 끝나고 그 바둑만 보고 이제 이 수는 무슨 수지? 막 처음 보는 수가 나와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또 너무 잘 둬서 진짜 와 이렇게 감탄사 흘리면서 봤어요. 저도 잘 바둑을 모르지만 세 판 내리졌을 때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좀 사실 그걸 보고 거기 중국에 그때 많은 프로기사가 대회를 치르고 있었는데 약간 좀 바둑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알파고 대국을 하면서 봤는데 되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이상하다라고 알고 있었던 수가 거기 알파고가 두니까 좋은 수인가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둑계에서도 한 차례 약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생각에. 그래서 되게 마지막에 이제 사국제는 한 판을 이겼어요. 짜릿했죠. 네, 이기게 돼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되게 우시는 프로 기사도 계셨고. 맞아요. 약간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죠. 네, 감동적이었어요. 되게 약간 사실 그 수가 이기게 된 수가 좋은 수는 아니었는데 딱 그 수를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완벽하게 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이제 아쉽게 그 여성 프로가 이제 지고 말았던데 인공지능하고 네. 대결해서. 네, 맞아요. 지게 됐어요. 그래도 인간의 수를 뭐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네, 저 역시 그래도 아직은 인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프로 기사, 여성 프로 기사죠. 전북에 이제 전국적으로 55명이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은 이제 2명 가운데 한 분인 우리 권주리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한 가지 일 10년 이상 하면 이제 달인 소리 들을만 하고 한움을 파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5년 남짓 이렇게 바둑을 열심히 도왔는데 바둑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바둑의 매력은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고 이제 그런 게 매력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아무래도 그 치열한 접전 속에 이렇게 짜릿하게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이길 때가 있어요. 바둑은 이제 빅이 없기 때문에 그 빅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0.5집, 그러니까 한 집도 아닌 그 반집을 만드는데 그 반집승을 했을 때나 아니면 그 짜릿하게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때 이제 바둑은 반집승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공배의 돌 차이가 반집승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근데 그 상대가 만약에 상대가
제 개가로 반집을 이겼는데 개가를 확신을 사실 정확히는 못하잖아요. 끝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상대가 이제 마지막 공배를 메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짜릿함이 말할 수가 없이 그 매력 네. 때문에 바둑을 할 수밖에 없군요. 네. 예. 이세돌 구단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도 복귀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던데 우리 권주리 프로 같은 경우는 복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쓴다면서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바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복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네. 자기가 이겼거나 졌거나 뭐 실수를 되풀이하거나 상대 실수를 알거나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되게 복귀가 중요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복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프로가 되면 복귀는 뭐 일주일 전, 뭐 한 달 전 이렇게 전 것도 다 바둑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그래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프로 기사들보다 훨씬 못하는 편이에요. 뭐 어렸을 때는 그래서 복귀 못하는 거나 뭐 외우는 걸 굉장히 못해가지고 특히 막 바둑을 유난히 못 외워서 아빠한테 많이 이렇게 혼나면서 맞으면서 많이 맞기도 했던- 했어요? 네, 맞으면서도 야. 했었어요. 지금은 아빠하고 두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어때요? 쉽진 않아요, 그래도? 아빠가 사실 지금 시니어 랭킹이 2위세요. 전국 시니어 랭킹이. 대단하네요. 네, 전국대 네. 우승 경험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요? 그때까지는 제가 뭐 이긴 적은 그전에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막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진 않았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확실히 제가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주리 양은 프로고 아빠는 아마지만 네. 프로가 이겨야죠, 당연히. 네, 이겨야죠. 예. 앞으로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한번 이겨보고 싶다.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는 바둑에 대해서 신동소리도 듣고 나도 바둑이라면은 둘째가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내 이름이 있는데 한번 이겨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자 기사가 남자 기사 랭킹 높은 기사를 이기는 길이 많진 않아요. 거의 막 있으면 화제가 될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기면 랭킹 높은 기사는 그래도 한 번쯤 꼭 이기고 싶은데 예.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지금은 옛날 같은 명성을 갖고 계시진 않지만 이창호 사부님도 꼭 이기고 싶고 이세돌 사부님이랑 V9웨이 구단 꼭 이겨보고 싶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이기게 되면 또 광고 들어올 겁니다. 라면 광고. 아마. 저는요, 예전에 그 기원하면 그 아저씨들, 중장년 이런 분들이 이제 담배 연기 막 가득하고 또 점심 내기하고 짜장면 내기하고 이런 좀 칙칙한 모습이 떠올랐는데 여성 프로 기사들이 사회 진출 많이 하면서 기원 자체가 분위기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꽃보다 바둑센터 거기 가보셨죠? 네, 저희 바둑리그 감독님이 거기 네. 강사분이셔서 제가 훈련 같은 거를 그 바둑센터에서 많이 하게 했는데 확실히 저는 좀 특이 케이스로 어렸을 때 기원에서 좀 배웠었어요. 근데 기원 배우는데 맨날 기원에 가면은 딱 칙칙하고 약간 담배 냄새도 제가 어렸을 땐 되게 자욱하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뭐 센터 가보니까 분위기 뭐 벽지 같은 것도 막 노란색 같은 걸로 화사하고 담배 냄새나 그런 거는 뭐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약간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먹을거리도 엄청 풍성하고 그래서 훨씬 옛날이랑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기원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우리 전북 지역에도 앞서 제가 우리 전북 지역이 바둑의 원류라고 얘기했잖아요. 국수도 두 분이나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기원들이 이제 앞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성 바둑 리그도 생겼잖아요. 네. 네, 소속팀 있죠? 네, 저는 경기 호반건설 3지명으로 소속되어 네. 있는데요. 네. 내년에도 호반건설로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팀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뛰게 되면은 제가 올해는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방송 녹화 끝나고는 또 중국 또 현지로 가야 된다면서요, 대회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민배라고 96년생까지 올해는 나갈 수 있는 대회인데요. 8월 5일 날 출국을 해서 8월 10일 날 입국을 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바둑을 좀 잘 두고 싶은 일반 아마추어들도 이 텔레비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열심히 두고 있는데 슬럼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느는 느낌이 안 든다. 나도 10년 넘게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경험 삼아서 경험을 비춰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확실히 바둑을 넣는데도 그래도 경쟁자가 있어야 바둑을 늘기가 더 의욕도 생기고 슬럼프가 생겨도 이제 그 경쟁자를 보면서 이제 바둑 의욕을 불타오르는데 아마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 글쎄요. 라이벌을 일단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자기도 좀 네. 잘 두는 사람으로. 아니면 뭔가 꼭 그래도 잘 두는 사람 상관없이 이기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네. 역시 그 약간 꼭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정해서 뭐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책을 보던가 뭐 인터넷 바둑을 보던가 강좌문을 보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라이벌을 잡고 이제 집중 코칭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 뭐 인성에도 집중력 없거나 산만하고 이런 아이들이 바둑 배우면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경험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네, 꼭 저는 이렇게 눈으로 그걸 막 그러니까 수치로 그걸 많이 막 나오는데 제가 느낄 때는 바둑 프로 기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게 차분함, 집중력이 없으면 바둑 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둑 프로가 이제 평소에는 활발한 성격이 많아도 이제 바둑할 때만은 집중력 있고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바둑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은 집중력이랑 뭐 그런 끈기 같은 부분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20살이니까 우리 권주리 프로는 이창호 국수나 또 조남철 국수, 이 국수를 뛰어넘어서 여성 국수가 우리 전북 지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중국 잘 다녀오시고요. 또 좋은 성적 올해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유독 덥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덥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자, 올림픽 경기 열심히 또 응원하시면서 더위를 싹 날려버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